상장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규모 조건이 되고 주식이 여러 사람한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야 하며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돼야 돼요. 안전성, 건전성을 확인을 해서 상장을 시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상장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경영해야 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외부 감시를 받으면서 특정 주주한테 이익이 쏠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주식을 산다는 것은 상장기업,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상장 폐지의 사유가 있지만 대부분이 방금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조건에서 벗어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구독자분 중에 코다코라는 기업을 분석해달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며칠 전에 폴루스 바이오팜이라는 기업도 분석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폴라리스라는 투자 조합 주체에서 들어온 기업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 제가 정리했을 때 당시에는 폴루스 바이오팜이라든지 코다코가 이 상폐가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폴라리스라는 투자 주체가 지분 공시를 해놓은 기업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중에 뭐 불과 7개밖에 안 되는 종목 중에 지금 2개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이제 거래 정지 상태를 당한 거죠.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 자금을 유입한 주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장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공시의 의무를 위해서 모든 투자자들한테 일정 부분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 정보는 누구한테나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검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치가 될 수 있죠. 코다코라는 기업에서 지분을 5% 이상 공시했을 정도로 폴라리스라는 투자 주체에서는 상당량의 금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장외에서 들어왔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를 2016년 4월 29일 날 매수를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장외를 통해서 전부 다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이하로 공시가 지분 비율이 5% 이하로 낮아지면서 공시의 의무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행방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공시가 돼 있는 기업이 공시를 안 해도 되는 5% 이하로 낮춘다는 이야기는 일단 돈을 뺀다는, 자금을 유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코다코라는 기업을 지금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폴루스 바이오팜에서도 2018년 1월 18일 날 6.06%, 5% 이상 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가 생겼죠. 근데 2018년 2월 7일 이후에 어떤 공시를 봐도 6.07%였던 폴라리스 바이오 투자조합의 매도 움직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6.07%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지분 공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 인수를 해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결과는 지금 좀 처참하게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하락했고 지금 거래 정지까지, 그리고 그 거래 정지 상태에서 앞으로의 회생이 될지 아니면 시장에서 사라질지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정리해 놓은 데에서 이 폴라리스라는 투자 주체가 이건산업이라는 주식도 꽤 많이 갖고 이건산업이라는 종목도 상당량 갖고 있어서 지분 공시를 했었죠. 근데 지금 올해 들어 작년 말에 상당하게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0.72%까지 낮춰놓은 상태고 아마도 전부 다 전량 처분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에서 5% 이상의 지분 공시까지 할 정도의 큰 규모가 들어오는 투자 주체가 있다면 반드시 그 투자 주체가 과연 정의로운 투자 주체인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이하의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어떤 기업, 어떤 투자 주체가 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누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폴라리스라는 투자 주체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가가 들쑥날쑥한 2천억 이하의 소형주에서는 이런 투자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뭐 폴라리스를 예를 드는 거지만 다른 주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움직임이, 큰 자금이 들어오는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은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거는 웬만하면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상세 검색에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폴루스 바이오팜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폴리스 바이오팜에는 폴라리스라는 투자 주체가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 하면 이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폴라리스가 이 폴루스 바이오팜 외에도 다른 어떤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그 기업들은 폴라리스라는 주체가 들어올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2호 조합이 제출한 거를 찾아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주체가 어느 기업에 공시를 내면서 자금을 유입시켰는지, 자금을 유출시켰는지가 다 확인이 가능하죠.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는 자금 유입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주가가 크게 변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소형주면 소형주일수록 일부 특정 주체한테 움직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라는 기업이 유입됐을 때 그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장기 투자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체는 들어와서 1, 2년 안에 다 빠져나가고 주가가 상당히 요동치는 변동성을 보여요.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골라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한테 정보의 비대칭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힘들다. 하지만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생각보다 공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